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추워져서 감기에 걸리거나 이제 독감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독감 네, 조심하시고. 독감 조심하시고 좀 괜찮으신가요? 네, 오늘 좀 약간 독감 이슈로 마스크 끼고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며 네, 여러분들도 독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이 제일 우선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쵸. 최근에 이제 신년맞이 이벤트라든지 맞죠. 네, 아니면 새해맞이 그런 이벤트들이 메타 광고로 많이 뜨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브랜딩성을 노리거나 이벤트를 뭔가 진행을 한다던가 뭔가 다양한 이유로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메타 광고가 가장 좀 전환을 일으키기에는 직접적인 광고이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서 오늘 메타 광고 운영부터 전략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온누리 방역소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독감 조심하세요. 자, 오늘 이제 메타 운영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타 운영에 있어서 캠페인 단위를 먼저 세팅을 하게 되겠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자기 호스팅사가 무엇인지 자사몰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픽셀을 심고 나서 진행을 해야겠지만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네. 네, 이제 저희가 하도 많이 말을 해서 이제 맞아요. 목적에 맞는 캠페인 세팅이 필요한데 지금 캠페인이 워낙 많잖아요. 그쵸. 지금 안내 방송이 라이브 중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잠시 네 안내 이슈, 독감 이슈에 더불어 안내 이슈까지 오늘 이슈가 되요. 오늘 이슈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케팅 이슈도 많이 활용을 아무래도 이제 이커머스 업종이라든지 그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 캠페인이라든지 트래픽 캠페인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고 브랜딩을 위해서 뭔가 노출을 많이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인스토 캠페인을 활용하게 될 거고 맞아요. 이제 구글이래 저기 DB 업종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잠재고기 캠페인이랑 트래픽 캠페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기초적인 것들을 많이 말을 했다 보니까 네. 오늘은 조금 더 저희의 노하우를 조금 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룹 저 여기서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 타겟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사실 지금 그 메타카를 운영한 지 별로 되지 않았다는 분이라든지 앞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예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산이 좀 지금 적다. 하지만 빨리 전환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 캠페인으로 논타겟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맞아요.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잠재고기 캠페인만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맞아요. 네.
그리고 논타겟을 활용하다가 효율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논타겟도 좋고 관심사가 있는, 근데 관심사를 많이 넣는 것도 좋긴 하지만 A/B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커머스 업종에 있어서는 쇼핑과 관련된 관심사와 그 다음에 내 분야에 있어서 한 업종에 맞는 1차 관심사 한 4개 정도를 해가지고 관심사 한 8개 정도만 세팅을 해서 그 타겟이 범위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규격, 범위를 볼 수 있는데 거기가 적정치에 나오는 그 정도 순에서 네. 이제 세팅을 해서 관심사 타겟을 활용해보는 것도 최근에 좀 많이 효율이 좋더라고요. 좋죠. 그래가지고 요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사실 광고 운영을 한 지 좀 됐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됐고 구매 건수 좀 쌓였고 장바구니 건수 좀 쌓였다. 왜냐면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유저 타겟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저희가 그 메타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리타겟팅을 통해서 퍼널을 줄여서 네, 좀 사람들한테 전환을 많이 일으키겠다라고 이제 메타 광고를 많이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 맞춤 타겟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요새 맞춤 타겟보다는 차라리 유저 타겟을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호의적으로 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났던 거에 있어서 전환 180일에 유저 타겟 1% 혹은 3에서 4% 혹은 5에서 6%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구매 유저 타겟 1%도 좋지만 구매 시작 유저 타겟 1%도 괜찮더라고요. 구매 시작인 거죠. 네, 왜냐하면 사실 전환 이벤트 자체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구매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전환 캠페인을 활용해서.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머신러닝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7일 이내 50번 이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머신러닝 활성화를 시키기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CPA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CPA가 좀 낮아져야지 그 메타라는 매체 자체가 CPA가 낮아져야지 좀 활성화도 빨리 되고, 그리고 다른 캠페인을 활용했을 때 다른 캠페인이랑 시너지 효과를 좀 더 잘 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구매 촉진을 시키고 싶은데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그 내 타겟을 넓히는 데 있어서는 비용적인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뭔가 조금 다르게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트래픽의 요소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는 장바구니라든지 구매 시작을 그 전환 이벤트를 활용해가지고 세팅을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활용을 하면서도 유저 타겟으로도 이제 구매 시작 1% 활용을 했을 때 조금 좋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유저 타겟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해보시잖아요. 맞아요. 뭐 1%부터 10%까지 고를 수 있고 심지어 범위도 고를 수가 있는데, 저도 주로 처음엔 1%도 한번 시작을 해보고 뭐 3, 4%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타겟 이 그룹 세트를 나눌 때 어느 정도의 테스트 기간과 테스트 그룹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비용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캠페인, 하나의 세트, 하나의 소재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네.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저는 타겟 테스트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재 테스트가 같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의 캠페인에 이렇게 세트별로 그 타겟을 두고 타겟 내에다가 같은 소재를 다 세팅을 해둡니다. 그래서 어느 타겟에서 가장 효율이 잘 나오냐, 네, 해놓고 그러면 타겟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럼 어느 타겟에서 효율이 잘 나오는지 이제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게 되면 그 타겟에 이제 세트, 이제 소재 하나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다
캠페인으로 다 나눠가지고 분리 세팅을 다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머신은 깨지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되는 타겟이라든지 잘 되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머신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캠페인을 건들질 않고 새롭게 캠페인을 생성해서 세팅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네, 유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페인 내에 그 성과 그룹이 만약에 정말 발굴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캠페인을 그냥 그대로 두고 맞아요. 계속 새로운 캠페인을 발굴해 내가면서, 그러니까 특정 캠페인이 계속 로아스가 높게 유지가 되면서 전체 로아스는 유지화돼 또 우리는 새로운 걸 계속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다른 캠페인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타겟을 해내는 게 제일 좀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좀 초반에 이렇게 타겟 테스트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제일 중요하죠. 네. 네. 다음 소재인 거죠? 아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플레스. 네, 소재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극적인 소재도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소재에 있어서 자율성이 좀 보장된 매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주목을 이끌 수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좀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가 확실히 효율이 좋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처음엔 단일 이미지 소재를 많이 활용했다면 최근엔 영상을 많이 활용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영상이 없다,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사실 영상이라는 게 무조건 A급의 브랜딩적인 엄청 막 광고에 있어서 뭔가 TV 광고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영상에서 전환이 잘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B급 영상을 활용해서 전환을 이끌어내는 모습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 소재에 있어서의 퀄리티가 중요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후킹점을 어떻게 잡느냐, 소구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진짜 그런 되게 삐끗들도 진짜 많기도 한데 이것도 약간 브랜드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브랜드는 정말 브랜딩성 소재가 잘 맞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B급 소재가 잘 맞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우리도 마케터를 하다 보면서 이 브랜드가 B급 소재랑은 안 맞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여기서 터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맞아요. 정말 시도를 해보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브랜드는 B급 소재가 좀 잘 맞겠다라고 했던 것도 반대로 브랜딩성 소재가 더 잘 맞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좀 다양하게 소재도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랜드 내에서 갈등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맞아요. 브랜딩성을 훼손시키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B급 소재에서 전환이 잘 되는 건 알고 있으니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조금 추천드리는 방법은 페이지 분리를 하셔라, 계정 분리를 하셔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보통 오피셜 페이지를 가지고 메타 페이지랑 이제 오피셜 인스타그램 그 계정을 가지고 광고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메타 페이지는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러 개로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뷰티 업종이라고 했을 때 제 이름은 소윤이니까 소윤뷰티 오피셜 계정으로 했을 때는 브랜딩 소재로 운영을 하고, 그 외에 뭐 뷰티 꿀팁 그런 네. 추천 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여우들의 추천 데뷔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보셨죠? 이런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런 페이지를 활용해서 B급 광고를 같이 운영했을 때 그나마 조금 더 맞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분리해서 활용을 많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주로 영상 소재 같은 경우에도 B급 소재 영상 소재는 거의 다 일반 페이지 내에서 활용을 그쵸.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이벤트 같은 자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오피셜한 이벤트 페이지 오피셜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그 브랜드 계정 안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어, 2025년 설년 앞에 것도 읽어주시겠어요? 예. 김지훈님께서 최고의 마케터님들. 오늘 안수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에 오늘 소재 내용 무척 유익하네요. 그 다음에 추가로 2025년 설 연휴 기간에 소재를 어떻게 뽑아낼지 고민이 많은데 혹시 마케터님들만의 팁이 있을까요? 오. 아, 네, 좋습니다. 사실 설 연휴 기간 그 배송 전까지 광고로 뽕을 뽑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사실 설 선물 특가라든지 맞아요. 그 설 선물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저는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긴 해요. 이벤트 페이지요. 이벤트 페이지, 네, 뭐 스토리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자사몰 내에 있어서 그런 그 패키지 페이지를 따로 만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따로 소재 같은 경우에도 그 설 전 그 특가 지금 선물하기 딱 좋은 기간 지금 그 구매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특정을 잡아가지고 맞아요. 어떤 상품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상품인지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뭔가 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 연휴에는 좀 개모임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개모임 전 자기 관리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 컨텐츠를 뽑아내는 느낌이고 그게 아니라면 뭐 부모님한테 드리기 좋은 설 연휴 그런 선물 이런 느낌으로 조금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되게 반가운 분이 들어오셨어요. 주 마케터님 설 연휴에 광고하는 게 좋을까요? 전환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 선물로 뽑아내는 것 자체가 설 연휴 동안에는 배송이 정말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송이 끊기다 보니까 그 광고를 해도 그렇게 이제 전환이 많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있었죠. 그래서 설 전에 이제 배송 끊기기 전에 광고를 더 많이 하는 편이고 설 기간 동안에는 사실 광고를 완전히 끊는 거 자체는 그 저희의 유익 통로 자체를 막아버리는 행위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광고를 하긴 하되 설 전보다는 조금 비용을 줄여서 하는 편이긴 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저번에 이제 추석 연휴 때도 좀 새롭게 의외였던 거는 오히려 구글 쇼츠 광고는 전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설 연휴 라인 중에서도 그 첫날과 마지막 날쯤 그쯤엔 집에만 있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되게 쇼츠를 다들 많이 보시는지 마지막 연휴 날에 로아스 정말 역대급 로아스가 나왔던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뭐 오히려 그 이동 시간이라든지 그때 쇼츠라든지 메타를 보면서도 구매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조금 만약에 뭐 몇몇 캠페인만 켜놓는다든지 뭐 쇼츠 광고 캠페인만 켜놓는다든지 저도 아예 끄는 거는 조금은 미치고 어느 정도 캠페인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왜냐면 강원 지방날부터 광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더라고요. 네, 저도 좀 그게 좀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더 구매. 왜냐면은 연휴 때 용돈도 받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배송도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맞아요.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슈마케터님도 독감 조심하세요.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좀 독감도 유행이고 사람들이 건강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쓸 것 같긴 한데 건강 걱정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또 전화에 오르고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건기식 업종. 근데 요즘 오히려 연말보다는 연초가 더 잘 건기식 업종은 오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어요. 네, 저도 연말에도 좀 오르긴 했었는데 맞아요. 네네 지금 조금 더 그 전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초 선물이라든지 네. 이제 설 명절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대비를 해서 그런지 맞아요. 조금 더 광고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 건기식 제품 부스팅도 약간 전략을 다르게 가져간 게 연말에는 비타민 쪽, 선물하기 좋은 비타민 그쵸. 쪽으로 부스팅했고 연초에 제가 에사비 같은 다이어트 쪽을 한번 부스팅해보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실제로 에사비에서 정말
좋은 로아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약간 시즌상 사람들의 소비자의 심리를 좀 파악해보는 것도 좋은 게 약간 연초에 다이어트 그쵸. 신년 계획을 많이 세우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 제품이 지금 현재 소비자들에게는 어떠한 인식을 갖게끔 하나라는 생각을 좀 고민을 해보면서 건기식이라면은 약간 다이어트라든지 조금 그런 뭐 또 연초니까 선물용도 할 수도 있고 건기식은 지금 한창 많이 광고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광고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네. 특히 건기식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메타 광고를 가지고 오긴 해서 메타 광고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지만 그 건기식을 사는 구매층의 연령층이 우리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라이브 커머스 광고를 조금 네,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에 맞아요. 있어서는. 네. 그 라이브 커머스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 유입 광고도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라이브 커머스가 있을 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업체다 이랬을 때 아니면 이번 라이브가 좀 잘 돼야 된다 했을 때는 메타 광고로 라이브 커머스 랜딩 페이지를 가지고 그 트래픽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트래픽 광고로 그래도. 운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결코 성과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하셔라 라고 네,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메타에서 조금 더 꿀팁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면은 사실 메타 내에서 그 요새 활용 방안이 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맞아요. 옛날에는 자사몰 광고만 했었다면 이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테일사 그 올리브영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뭐 11번가라든지 무신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메타 광고가 가능하다 보니까 전환 캠페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뭔가 이제 메타 광고로 옮겨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협력 광고도 정말 많이 하는 네. 분들이 많죠. 맞습니다. 협력 광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맞아요. 네. 그 특히 첫 번째로는 협력 광고 전에 하고 싶었던 건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네, 이제 솔루션이 키크로라는 솔루션이 생겨서 그 이제 메타 광고로 전환 캠페인도 활용이 가능하고 이제 전환 대시보드에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장바구니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게 조금 단점이기는 네.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솔루션을 활용해서 전환 캠페인도 활용할 수 있고 전환 데이터를 소재별로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CPA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저희는 자사몰이 없어서 메타 광고 못해요는 이제 옛날 말이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또 아쉬운 점이 아무래도 그 빈 페이지를 활용해서 광고를 맞아요. 하는 거다 보니까 이탈률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감안을 해서 광고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협력 광고 같은 경우는 네 리테일사. 저는 요새 올리브영이라든지 쿠팡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신사 11번가 오늘이지 등의 이제 우리는 사실 자사몰에서 그렇게 전환이 많이 되고 있진 않고 쿠팡이나 뭐 올리브영이나 오늘의 집에서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 업체고 그런데 광고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 부스팅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늘리고 싶은데 좀 메타 광고를 할 수 없을까요? 메타 광고를 통해서 트래픽 캠페인이 아니라 전환 캠페인을 쓰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협력 광고를 할 수 있는데 협력 광고 신청을 받아서 카탈로그를 받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물론
이제 협력 광고를 함으로써 카탈로그를 부여받음으로써 전환이라든지 뭐 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브랜드몰에 미스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사실 협력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을 해봤을 때는 대부분 리타겟팅에서 좀 효율이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뭐 올영이나 뭐 무신사는 세일 기간에도 그동안 모아온 고객 모수들에게 리타겟팅 했을 때 더 큰 효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을 네, 놓치고 갈 수가 없었고 네. 그리고 사실 협력 광고를 하면서 또 파트너십 광고가 같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근데 이게 또 파트너십 광고와 인플루언서의 계정을 이제 저희가 그 부여받아가지고 그 광고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리타겟팅이 가능해서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광고 노출 자체가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메타 광고 계정 내 오피셜 계정 그러니까 우리 광고 계정으로 뜨다 보니까 네. 광고성이 더 짙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광고 노출할 때 저희 뭐라고 할 거예요? AAPM 그 브랜드 이름. 네. 업체 이런 식으로 네 뜨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바이럴스러운 좀 맞아요. 자연스러운 광고 같지 않게끔 노출이 돼서 오히려 더 전화를 이끌어낸다거나 아니면 혹은 유입을 이끌어낸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조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파트너십 광고가 원래는 이제 자사몰 광고에서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협력 광고에서도 되더라고요, 세팅이. 그래가지고 활용해보면 네,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되는 계정도 있고 안 되는 계정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너무나도 야무지게 거의 진짜 메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은 거의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네, 오늘 조금 꿀팁 많이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설 연휴 기간에 소재를 어떻게 뽑아낼지도 고민을 많으시다고 했으셨는데 만약에 설 연휴와 관련된 인플루언서 소재가 있으시다면 이 부분 파트너십 광고 또 같이 활용해보면 좋겠네요. 네, 활용해 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네, 혹은 네, 저희가 메타 광고에 있어서는 전화 이끌어야 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걸 다 활용하기보다는 내 업체의 컨디션 네, 그리고 내 상품의 컨디션에 따라서 막 거기에 맞는 그 세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세밀한 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는 첫 번째 좀 컨설팅을 좀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좀 제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편하게 말씀 주시면 컨설팅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또 네, 고생 많으셨고 네, 건강 조심하시고 맞아요. 독감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항상 저희 또 성공할 수 다른 있는 네, 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엔 또 다양한 전략이나 다양한 매체들 들고 또 찾아뵐 테니까요. 네, 네, 그때까지 한번 또 열심히 또 마케팅 하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오늘만 마치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